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의 선거로서는 처음 치르는 선거시라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힘들긴 합니다. 사실 우리 유권자분들 기존 정치에 신물이 많이 나서 이번 선거에 투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많은 전문가들 50%의 투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 서민분들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 만나서 민주노동당 기호사원 임종영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라도 사람들 더 많이 만나는 것으로 해서 즐거운 또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임종영 후보는 지역 선거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분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일 해오셨는지요? 처음에는 청년운동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안산지역 실업국가운동협의회를 만들어서 IMF 때 고생하고 계시는 실업자분들을 위해서 실업국가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민주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창당 과정부터 깊숙이 창당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산의 시의원,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홍현아 시의원이시죠? 홍현아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좀 돕는 의정지원단장 역할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당에는 공식적으로 의정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3일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홍현아 시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의정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지역구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생활정치를 통해서 그분들 만나서 대안도 세우고 정책도 세우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홍현아 시의원의 의정 활동이 바로 임종영 후보의 또 활동 성과가 될 수 있겠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무상의료 첫 단계로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입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0세부터 6세까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지만 민간 병원에서는 돈을 내야 되고 마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지만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는 초유의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한정적이지만 영세화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안산에서 진행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는 그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안산 지역의 진보단체들의 연대, 진보연대에서 3명의 후보를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지지선언을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임종영 후보던데 그 지지선언을 받은 이유가 그런 과거의 활동들, 그다음에 이번에 내놓는 공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보연대는 안산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내용을 같이 했었고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종영 후보의 공보물이나 명함을 받아보니 거기에 다른 경력들은 제가 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궁협회 이사를 맡고 계시던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양궁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올림픽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궁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대중화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을 만나서 양궁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저도 거기에 동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의 결과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영 후보가 1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언제쯤 역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지역에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 있는 곳이라면 안 찾아온 곳이 없을 정도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 민주노동당과 임종영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밑바닥의 정서는 새로운 대안의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과 임종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상록갑 지역에서 밑바닥에 돌고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지금 선거 중반에 이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야 역전의 가능성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안정이나 경제 성장 이 부분이 직접적인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안정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서 특히 이제 초대 내각을 보면 강부자 고소형으로 대표되는 강남의 재벌들이었습니다. 땅 부자였습니다. 우리 서민분들, 우리 이명박 정권이 경제성장이 자신들을 위한 경제성장, 안정을 바라면서 묻지마 투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초대 내각의 구성을 보면서 많이들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 많이 이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누가 과연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견제론도 아니고 새로운 진보 진영, 진보 세력, 새로운 대안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과 임종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그것들은 후반기에 들수록 뚜렷한 지표가 저에 대한 뚜렷한 지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견제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노동당 또 임 후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상록갑 선거구에 있어서는 어떤 쟁점으로 이번 선거를 이끌고 싶으신지요?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실제로 안산 지역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죠. 특히 안산에 연고가 없던 분들이 이렇게 공천이 되면서 이 정책 선거로서 쟁점을 형성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 지역의 이제 방송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기했지만 무산이 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확히 어떤 후보가 어떤 정견을 발표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TV 토론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무산되면서 많이 좀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책 선거, 쟁점을 만들 수 있는 선거에 있어서 특히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좀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굳이 말하면 견제대 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당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한나라당이 말하는 안정은 1%의 재벌과 가진자들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견제론, 사실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민주당, 이름만 바꾼 열린우리당 아니겠습니까? 기존 노무현 정권 4년 동안에 국민들에게 피멍을 들게 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견제론은 사실 저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정당, 대표적인 유일한 진보 정당, 민주노동당이 대안정당으로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좀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번 선거 시작되고 나서 대북 관계가 선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대북 관계, 임 후보께서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하회와 협력에 대한 남북기본 합의서도 채택이 됐었고요. 작년에 역사적인 10월 4일 평양선언이 있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진행되면서 포괄적인 남북 하회에 대한 협력과 하회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면 10월 4일 평양선언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한반도가 이 핵 문제로 인해서 하역과 같은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북에 대한 대북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지금의 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하회와 협력으로 가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고 있고 또 이명박 정권이 실용적인 대북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10월 4일 평양선언이나 아니면 6.15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전문대로 한다고 하면 남북한의 평화의 길은 빨리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정당 후보 세 분의 무소속 전 의원을 지냈던 분의 선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임 후보를 제외하고 나서 어느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3명의 후보들 강점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로 나오신 후보도 과거에 경륜이 좀 있었고 두 분의 후보도 각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연고 없이 내려온 지역의 사정도 모르는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지역의 이렇게 잡음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지역의 정서도 모르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지는 많은 국민들이 주민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 임종영은 13년 동안 생활정치를 주민들 속에서 구현했습니다. 그게 저의 강점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강한 후보로 꼽는 후보에 대해서 평가 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세 분의 상대 후보 모두 강력한 후보로 꼽으셨군요. 네. 이제 이분께서 좋아하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공약, 또 상록갑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 대표 공약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덧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32년간 물가는 8배가 올랐는데 대학 등록금은 25배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금액이 돼버렸습니다. 작년에 4명의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제 교육 양극화가 이제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돈 없으면 교육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것이겠죠. 저희 민주노동당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지금의 반값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10년 동안 수건 사업인 수인성 관련해서 조기 착공과 지하화를 중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릴 말씀 많죠?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서민경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서민식품이 라면값, 짜장면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기름값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이 살기에 이제 어려운 세상이 진행형이 아니라 이제 고착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형성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들이 그 판을 새로 짜고 새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분들이 그들만의 잔치에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투표로 우리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후보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선거 중반이 됐지만 아직도 쌩쌩합니다. 네. 앞으로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